안녕하세요, 이얼로미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정말 현생채굴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여행이고 캠핑이고 모두 올 스탑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작년에 몽골 흡수걸 이후로 영상을 만들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쉬면서 뒤를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릇파릇했던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저에 대한 이런저런 썰과 함께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춘천 어느 군부대였습니다. 제가 병장 제대 6개월 남겨놓고 있을 때였는데요. 병장 6개월이면 상병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공군이었습니다. 97년 1월 군번. 그래서 병장이 무려 11개월이었습니다. 저 군생활 30개월 했어요. 여튼 그 당시에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호구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웬걸 군입대 전에 일본을 다녀온 후임이 있더라고요.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해외여행은 친지 초청 및 사업 또는 회사 출장 아니면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다녀왔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 그때 드는 생각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외국은 한번 다녀오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냐 하고. 그랬더니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등 몇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는 곳은 일본, 캐나다 뿐이라 그 당시 눈의 나라 캐나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휴가 나가는 후임한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책을 좀 사오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후임이 당직실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점은 서점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책은 없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책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호주도 영어 쓰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 당시 후임이 고대 법대 다니던 애기였었거든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호주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는 선임이라니. 여튼 그렇게 해서 호주 책을 열심히 정독을 했지요.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 사계절 날씨도 따뜻하고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보면 볼수록 호주를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꼬셨죠. 친구놈 제대하고 나서 꼭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가 아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날이 아마도 200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네요. JAL 잘 일본 들렸다가는 잘 항공사를 이용을 했었죠. 또 하나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있던 해였죠. 정말 그날 브리즈번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거리에서 대한민국 이러는 외침을 들을 줄이야.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호주 교민사회도 만만찮았답니다. 교민회에서 펍을 빌려서 통째로 경기 시청하게 해주시고 정말 꿈만 같았죠. 특히 일본인 친구와 함께 일본 경기와 한국 경기를 함께 보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먼저 16강을 안착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한국 경기였는데 일본인 친구도 자기 국가 응원하듯이 한국 응원해줘서 일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한일전이었다면 또 달랐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일전을 하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여튼 저의 호주 첫 정착지는 브리즈번이었어요.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멘붕이었죠.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그 당시에 Hello, my name is Mir. What is this? 정도 정말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항 도착하자마자 쉐어룸 룸메이트가 픽업을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카드를 살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한 명의 인도 청년이 지나가길래 그냥 잡고 텔레폰 카드 플리즈, 텔레폰 카드 플리즈 이랬더니 제 손을 잡고 갑한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카드 사고 전화해서 숙소로 갈 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브리즈번에서는 3개월 정도 어학원을 다녔어요. 원래는 다니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어학원에서 그나마 열심히 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좀 그랬었죠. 그리고 3개월 영어 공부가 끝나고 나서 시드니로 일거리를 찾아서 바로 떠났어요. 브리즈번에서 기차 타고 시드니까지 와서 첫날은 숙소도 안 잡고 그냥 게스트 하우스를 잡아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호주 나라라는 현지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차로 같은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접속해서 숙소 잡고 일거리 찾고 그랬답니다. 제가 시드니 가서 처음 하게 된 일이 타일러였어요. 신축 아파트 또는 구축 하우스 타일 붙이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출고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퇴근 시간이 빠르다 보니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고 대략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6시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은 3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타일 붙이면서 한 달 정도를 보냈어요. 타일 사장님이 그나마 저를 좋게 보셔서 같이 일하면서 영주권 준비해보는 게 어때?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맘 편하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일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또 열심히 잡 서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드니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울릉공이라는 동네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가판대에서 양말을 파는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문의를 해서 다행히 가게 됐습니다. 기존에 거기에서 일하던 한국인 워얼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서 일을 관둔다고 해서 자리가 났어요. 거기 양말 판매 가판대가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 시드니에서 오셔서 물건 추가하시고 현금 가져가시는 일만 하시고 물건 정리 및 판매는 오로지 저 혼자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대략 4개월가량 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는 한인 교민이 50명 내외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4달 동안 한국 여행객들을 한 10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손님의 99%가 오지 people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생존 영어에 능숙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4달 동안 일하면서 단 5일 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쇼핑센터 문 닫을 때까지 일했으니까요. 그 덕에 돈도 짭짤하게 모을 수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라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옆에 마사지 하시는 중국인 분들도 계시고 그 당시에 쉐어메이트가 와서 잠깐 동안 도와준 일도 있었고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략 7개월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하자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서 큼직큼직한 기억들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겁니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으로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영상은 호주 여행하는 한바퀴 도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려 4개월간 호주 한바퀴를 다 돌았답니다. 구석구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바퀴라고 말할 정도는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여행할 때 끄적거렸던 일기장을 꺼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